번째 경기 미트윌란 대 레알 소시에다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트월란은 한국 팬들에게 국대 선수 2명이 소속된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덴마크 리그에서 2위를 달리고 있다. 유로파에서는 좋았던 출발과 달리 프랑크푸르트와 포르투 등에 패하며 탈락 가능성이 있었는데 루도골의 원정 승리를 따내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2차전 원정 일정이 쉽지 않을 것이 유력한 상황으로 이 경기에는 승리가 필요하고 공격의 기여를 올려야 한다. 소시에다드는 다소 고전했던 시기를 지나 강팀답게 좋은 최근을 보여주고 있다. 스페인 코파델레이 8강에서는 난적 오사수나를 잡고 준결승에 진출해 우승을 노릴 수 있게 됐고 지난 주말 경기에서도 베커와 브라이스 멘데스의 연속골로 흐름이 좋던 에스파뇰에 승리했다.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본다. 이번 유로파에서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고전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승리가 필요한 미트월란이 극단적인 공격 축구로 나설 것이기에 그 점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다. 골을 원하는 홈팀이 안데르손과 카스티우 등 중앙 미드필더들을 공격적으로 배치할 것이고 상대의 역습 상황에 수비 숫자가 부족할 것이다. 오스카르손과 쿠보, 베커가 역습에 임할 소시에다드가 1차전을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페네르바체 대 안더레우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네르바체는 미트월란전에서 무승부에 그치며 가까스로 플레이오프에 왔다. 골득실에서 앞서며 경쟁팀들을 제쳤다. 그러나 최하위 수준으로 플레이오프에 왔다 해도 상위권 팀들이 가장 꺼릴 만한 팀인 건 사실이다. 유로파에서 빌바오에 패한 이후 10경기에서 7승 3무를 기록하는 무패팀인데다 티르키예 리그에서도 선두인 갈라타사라이를 승점 3점 차로 맹추격 중이다. 알 나스르에서 영입한 탈리스카가 타디치와 함께 공격 상황을 잘 이끌었고 프레드의 중원 영향력도 확실하다. 안더레우트는 6라운드까지 최상위권에 위치하며 16강 직행을 노렸다. 그러나 풀젠과 호펜하임 등에 패하며 10위로 떨어져 플레이오프를 소화하게 됐다. 벨기에 리그에서는 4위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 흐름이 다소 아쉽다. 2차전 홈 일정이 준비되어 있기에 이 경기에는 무리하게 공격의 기여를 올리기보다는 수비 위주로 나설 것이다. 페네르바체의 승리를 본다. 안더레우트는 덴동커와 시미치 등 벨기에 리그 최정 상급의 수비진을 보유했다. 그러나 페네르바체의 홈 공세를 경기 내내 저지하긴 어려워 보인다. 스지만스키와 프레드의 안정적인 중원 장악 속에 기회를 만들 것이고 제코와 엔 네실이 탈리스카가 해결할 페네르바체가 1차전을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KAA 헨트 대 레알 베티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헨트는 벨기에 리그 6위팀인데 컨퍼런스 리그에서 3승을 따내며 24강 플레이오프로 왔다. 원정에서 전패한 것과 달리 홈 3경기를 모두 승리했다. 중앙 미드필더인 간델만이 3골을 뽑아내며 팀을 이끌었고 수비도 안정적이었다. 감보르와 아라우주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기는 홈이기에 라인을 내린 수비적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비드 요센과 슈르데즈, 송코가 스리톱으로 나서 베티스 수비 공략에 나설 것이다. 베티스는 첼시와 피오렌티나 등과 함께 이번 대회 픽3로 평가받았었다. 충분히 16강 직행을 하며 4강 이상권 전력이라는 평가였다. 그러나 대회 초반 부진으로 인해 8위 안에 들지 못하며 플레이오프에 나서게 됐다. 다행인 건 마지막 두 경기에서 특유의 강력한 수비를 앞세워 승리하며 분위기를 바꿨다는 점이다. 베티스의 승리를 본다. 헨트가 홈에서 수비적인 운영으로 나서며 역습을 노린다면 베티스 역시 승리를 가져가기 쉽지 않다. 그러나 2차전 베티스 원정이 준비된 헨트기에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90분 내내 하기 어렵고 간델만과 쿰스 등이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카르도주와 로카가 중원에 나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며 역습으로 전환할 것이고 로셀소와 파캄부가 문전 침투로 해결할 베티스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보라츠 대 NK 올림피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라츠는 예상을 깨고 아직까지 살아남았다. 워낙 유럽 무대에서 알려진 팀이 아니었기에 승점 자판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는데 아포엘 원정 승리를 비롯해 난적 린치를 잡은 게 컸다. 유로파 레벨에서 확실한 스트라이커는 없지만 메이젤스와 카롤리나 등 당당한 체구를 자랑하는 최종 수비가 상대의 침투를 잘 저지했고 사비치의 중원 영향력이 확실했다. 올림피아 류블리아나는 6경기에서 승점 10점을 따내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세르클러 브리에 전에서 패하지 않았다면 16강 직행도 노릴 수 있었는데 그 경기 패배가 아쉬웠다. 그래도 헬싱키와 린츠 등을 잡으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라트니크와 페드레노 등이 버티는 수비 라인은 대회 6경기에서 4차례나 클린시트에 성공했고 핀투의 수비력도 좋았다. 접전을 본다. 보라츠가 홈의 이점을 살리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스테판 사비치와 오그리넥 등 중원에서 점유율 싸움이 가능한 선수들의 분전도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불안한 최전방의 마무리가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핀투의 수비라인 보호 속에 페드레노와 라트니크 등 최종 수비가 상대의 침투를 저지할 류블리아나가 원하는 무승부 결과를 낼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오모니아코스 대 파포스 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모니아코스는 마지막 두 경기에서 라피트빈과 보라체 상대로 승점 4점을 따내며
플레이오프행에 성공했다. 카코올리스와 세메도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찬스를 골로 잘 연결했고 차랄란 부스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다. 그리고 최근 키프러스 리그에서 연승에 성공하며 리그 선두인 파포스를 추격 중이다. 요베티치와 세메도 등이 카코올리스 지원을 잘했다. 파포스는 피오렌티나와 하이덴하임 등 5대 리그의 팀들에게 패했지만 나머지 팀들 상대로 확실하게 승점을 따내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윙어인 주앙 코레이아가 3골을 기록했고 자자가 4개의 공격 포인트로 코레이아를 잘 지원했다. 키프러스 리그에서는 오모니아코스와 아포엘 등을 제치고 1위를 질주 중인 팀인데 와포드에서 영입한 켄세마가 새로운 측면 엔진으로 활약 중이다. 접전을 본다. 오모니아코스가 파포스 상대로 12월 경기에서 승리한 좋은 기억이 있지만 이 경기에서도 같은 기록을 내진 못할 것이다. 이반 슈니치와 로드리게스가 중원을 두텁게 하며 홈팀의 공세에 맞설 것이고 세마와 드라고미르 등이 상대의 측면 돌파에 무너지지 않을 파포스가 원정에서 차선의 결과를 받아들 것이다. 6번째 경기 코펜하겐 대 하이덴하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코펜하겐은 쉽지 않은 팀을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다. 그러나 분데스리가 팀이라는 점이 그럴 뿐 의외로 좋은 대진일 수도 있다. 하이덴하임이 분데스리가에서 강등권인 16위에 머물러 있기에 이 경기보다는 주말에 있을 마인츠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 클라에송과 엘류누시 등 팀이 자랑하는 공격진이 적극적인 공세로 나설 것이다. 하이덴하임은 대회 초반 파포스와 하츠 등 강팀들을 연파하며 선두권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첼시에 패했고 바샥세이 원정에서도 패하며 플레이오프로 추락했다. 거기에 분데스리가에서 강등권으로 추락한 상황이기에 이번 원정에 전력을 다하기 어렵다. 이 경기 이후 바로 마인츠를 상대하는 일정이 있기에 덴마크 원정에는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다. 코펜하겐의 승리를 본다. 하이덴하임은 지브지바체와 크라치크를 비롯한 주축 선수들이 이 경기에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쇼프너도 벤치에 머물며 경기를 지켜볼 수 있다. 홈의 이점을 살리며 점차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코넬리우스와 호베르트의 마무리가 있을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